노화라고 하는 거는 나이를 들어가면서 몸이 바뀌어가는 거를 좀 퇴화되는 그 과정을 전부 다 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노화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들이 있는데 어쨌든 노화 그러면 나이가 듦에 따라서 신체 기능이 허약하고 무기력 등 나빠지는 퇴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노화라고 하고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은 항상 나빠지기만 한 게 아니라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아지는 그런 것보다 나빠지는 게 더 빠르고 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좋아지는 재생되는 그런 능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를 노화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활성산소 이론이 있고 예정 이론이라는 게 있고 차고, 여기 차고는 에러라고 하죠, 에러. 차고 이론이 있고 면역 체계 이론 등등이 있습니다. 활성산소 이론이라 하는 거는 프리 라디칼 디어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산소가 들어와서 에너지원을 얻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사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약간은 불안정한 산소 분자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건강한 세포의 기능을 손상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책 중에 운동은 몸에 해롭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그 책을 쫙 읽어보면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산소를 많이 흡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대사 물질이 생기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몸에 축적이 되면서 오히려 건강한 세포들이 많이 파괴가 된다. 그래서 운동은 몸에 해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책의 내용도 비슷하게 활성산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활성산소가 축적이 되면서 세포가 파괴되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정 이론인데요. 자, 우리 유전적으로 이미 사전에 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노화라고 하는 거는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죽음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뭐 예정된 대로 세포가 조금씩 조금씩 사멸해 간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뭐 근본적으로 세포가 분열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재생되는 능력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면서 분열도 잘 안 되고 재생도 안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파괴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게 예정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차고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적으로 뭐 활성산소도 마찬가지고 몸에 여러 가지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에러가 생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몸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 이론은 질병과 싸우는 또는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지는 거를 보고해 주는 그런 면역 체계의 능력이 떨어지면서부터 나이 들어 떨어지면서부터 조금씩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식의 이론입니다. 자, 근데 보면 대부분 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론이고, 이런 이론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노화에 대한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왔고, 그 고민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 다 이론으로 표출이 되는 거고요. 이런 이론에 따라서 노화를 예방하고 방지해주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염색체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염색체. 자, 염색체 끄트머리에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면 노란 부분 이게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나이를 들면서 이게 세포 분열이 거듭되면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더라 이거예요. 자, 자꾸 짧아지다 보면 결국 텔로미어 그러면 이거는 세포가 분열되고 회복하고 재생하는 거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다라고 이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짧아지게 되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안 되거나 느려지면서 노화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색체 이론, 뭐 텔로미어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에 대한 거를 한 표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 이론, 이거는 뭐 자유전자 또는 아까 활성산소가 축적이 되면서부터 세포가 파괴된다. 예정 이론은 전체적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다. 착오 이론은 몸에 생기는 에러들 때문에 노화가 진행된다. 또 면역 체계 이론은 면역 시스템이 나이 들면서부터 이게 잘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질병을 이길 수가 없고 노화가 진행되는 거다. 자, 염색체 이론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좀 짧아지면서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서 노화가 진행되는 거다.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노화 이론, 뭐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뭐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간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직업이 없거나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도 있고, 좀 이전에는, 오래전에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을 서로 이렇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독거노인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식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노화에 따라서 직면을 하게 되는 정신적인 반응, 행동, 그리고 감정, 정서, 그런 것들을 관련된 이론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갈등 이론이 있고 현대화 이론이 있고 연령 계층 이론, 사회 환경 이론, 이런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결국 한번 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뭐 젊은 사람들은 뭐 노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뭐 꿈에도 생각 안 하겠지만, 만일에 노인이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좀 건강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수명은 길어졌어요. 뭐 평균 수명이 80대 초반까지 맞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80대 후반까지도 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경쟁이라는 거, 이게 뭐죠? 뭐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이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경쟁 자체가 안 되죠. 노인들은 노인 나름대로의 어떤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뭐 사회적인 변화가 이게 빨리 진행이 되는데, 뭐 생산 기술도 빨리 변하고 도시화되고 있는데 이런 경쟁이 될 수가 없죠. 결국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직업으로 가질 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역량 차이가 있는 거죠. IT 분야에서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키오스크를 뭐 사용을 못해서 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거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퇴직할 수 있는 나이가 지금 60세예요, 60세. 옛날에는 55세도 있었고 50대 초반도 있고 한데 지금은 60세입니다. 뭐 그만큼 평균 연령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60세도 빠르다, 뭐 늦춰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퇴직 60세 이후, 60세 그러면 옛날에는 노인이었지만 지금 노인 축에도 못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평균 연령이 뭐 80세 중반, 초중반인데 60세에서부터 20년 동안, 20년이 넘게 경제 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뭐 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퇴직한 다음에는 마땅히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 자꾸 농촌 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고 도시로 올 수밖에 없고, 뭐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도시화. 근데 사실은 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들은 이 도시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주로 우리가 생활을 했던 게 농업이었죠, 농업. 그때는 노인들이 대접받을 수밖에 없는 게, 농업 기술은 오래 사는 노인들, 이장님, 어르신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우월적인 이 지위에 있었는데, 지금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노인들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더 이상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 노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요. 오히려 노인들이
사회가 변해가는 거를 못 따라하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돈을 벌고 막 해서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집에 있는 그 아버지를 모시고 할아버지 모시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 번들 그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이 현대화 이론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면서 노인들이 지위가 자꾸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노인 문제가 계속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방금 전에 설명을 했지요. 하면서 사회적인 자원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건데 젊은 사람이랑 노인이랑. 근데 노인들은 당연히 내가 사회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노인들을 이렇게 많이 부양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 문제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 또 현대화 이론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현대화 정도에 따라서 노인 지위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연령 계층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설명한 거랑 일맥상통하게 연령별로 계층화되는 거에 되고 있는 거죠. 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장년은 청장년대로 노인대로 이렇게 계층화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론이고요. 또 노인들 특히 이제 개인이 환경에서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노인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인식은 이제 이전에는 달랐어요. 왜 그러면 저분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을 했고 저분들 때문에 저분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발전된 사회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게 바로 사회 환경 이론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낙인 찍듯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거를 낙인 찍듯이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런 갈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심리학적 노화 이론. 자, 노인들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변해가는지를 우리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심리학적인 뭐 정서적인 변화는 행동적인 문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행동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개념 이론, 발달 과업 이론, 또 활동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아 개념, 사람들마다 전부 다 자아가 있고 자기 개념들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모든 행동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긍정적으로는 뭐 자상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자아의 기본을 두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통찰도 생기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사회적인 상호관계 등등이 다 긍정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데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이게 보편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가끔 보면 그렇게 보편화되기가 어려운 측면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 학대를 하고 자존감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자존심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존감은 떨어지는데 자존심만 센 경우도 있고 뭐 열등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또 가족들끼리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대인관계가 실패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 발달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갓난쟁이 때는 뭐 신뢰, 불신, 엄마를 얼만큼 신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게 긴밀한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시기, 또는 뭐 3세까지는 자율성 대 막 수치심, 의심, 그리고 6세까지는 뭐 주도성, 죄의식, 뭐 이거를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이렇게 각각의 키워드를 가지고 발달 과업에 대한 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근면성, 뭐 성실감,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시기, 또 사춘기 시절에는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노인들쯤 되면 뭐 절망감, 뭐 자아 통합이 긍정적인 측면의 통합이지만 절망도 많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 시기에 또 유치원 시기에 발달 과업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향후에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고요. 또 대학생 시기에는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가 인제 경제적으로 졸업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생 시절에는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 직업적인 거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시기가 되게 되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그런 과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노인들은. 노인들의 과업은 상당히 이게 참 이게 절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곁을 떠나죠. 그냥 그 인간관계의 헤어짐이 아니라 생을 달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친구들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라든가, 아니면 배우자의 죽음을 인정하기, 뭐 그런 식의 과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시기에 따라서 이런 과업들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걸 잘 맞춰가는 게 그 사회적 상호작용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발달 과업 이론인 거고요. 그래서 자아 개념 이론, 그러면 자아 개념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어쨌든 간에 이런 자아 개념이 노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론이고, 발달 과업 이론은 단계별로, 예, 시간을 그 나이에 따른 단계별로 나눠서 이제 발달 과업이 좀 달라진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또는 행동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활동 이론은 활동에 참여를 함으로써 삶의 만족감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그래서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뭐 신체 기능이 자꾸 퇴화되는 거를 우리는 노화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생물학적 노화는 되게 퇴화되는 과정이 그 재생 과정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몸이 다 바뀌어가는 거. 그래서 생물학적 노화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제 활성산소 이론, 예정 이론, 사고 이론, 그리고 면역 체계 이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사회학적 이론은 또 노화와 관련된 개인의 정신적, 정서적, 행동적, 감정적 그런 거에 대한 관련된 이론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사회학적 이론, 여기에는 갈등 이론, 현대화, 연령계층, 사회환경 이론 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심리학적 노화 이론은 심리와 관계된 것들을 보는 걸로 자아 개념 이론, 발달 가업 이론, 활동 이론 등으로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